부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를 두고 가시는 저 최연희님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지난주 말까지 거의 1년 거의 못 미치는 그런 기간을 세월호 4.16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붓글씨 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여기 세종에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 해서 전국의 20개 도시를 돌면서 전시를 하고 막 끝나가는 시점에 이태원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1년 내내 그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다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감정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주제와 글씨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4.16과 같은 그런 우리가 살면서 근현대사에 겪은 적어도 두 번, 세 번째 정도, 제가 1959년생인데 1980년도에 사회적으로 거대한 비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번 일은 아마 저희들 생애에서 겪는 세 번째 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면에서 변화를 또 주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좀채로 쉽게 변화되고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과정들도 결국은 적어도 또 이 10년, 20년 단위로 되풀이되는 어이없는 희생,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활동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의 힘을, 권한을 부여해 준 정치 지도자들, 행정 책임자들, 그들을 우리가 계속 질책하고 감시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겨우 달까 말까 한 그런 문턱에 와서 이렇게 또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이 상황, 한 걸음은 못 가더라도 반 걸음은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나성동에서 오신 김대연 님께서 자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에서 온 김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까 자유 발언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잠깐 동안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 뉴스를 보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 뉴스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잃었던 생각들을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말들이 많죠. 희생자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참사냐 아니냐, 단순 사고냐, 뭐 놀러간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비아냥거린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희생이 아니면 뭐가 희생입니까? 그렇죠? 네.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올해는 발생했어요. 물론 그게 뭐 꼭 정권이 바뀌어서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몰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요즘 워낙 자료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퍼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작년 어떤 행사 영상이라든지 인근에 있었던 영상들만 봐도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통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올해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정권이다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올해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희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큰 숙제를 주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 전에 아니죠, 이제 한참 전에 그 바다 위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압사 사고라고 하면 사실 해외 이제 뭐 그 축구 경기라든지 또 이제 뭐 좀 저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사실 거의 뭐 해외 토픽으로 다루어지는 뉴스였었는데, 세상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압사 사고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깔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 있다가 통제가 안 돼서 그냥 서 있는 채로도 죽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아까 그 추도 낭송시 말씀하신 분 중에 뭐 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첫 숨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출을 끊으면서 울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숨을 쉬면서 숨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엉겨 붙어 있는 상황에서 숨져갔을 젊은이들을 생각을 하면 뭐 자꾸 뭐 선정적인 표현이다, 선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뭐 방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예,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려면은 그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상들을 하면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내 딸내미가 큰애가 고3이어서 곧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긴 하지만, 사실 젊을 때 젊음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끼리 그냥 젊음을 즐기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을 뿐인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엔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고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 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촌동에서 오신 이승옥님께서 자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시민이며 손주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두 눈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도 그 비통함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울먹이시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시민이며 손주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두 눈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며 지금도 그 비통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지인들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배를 탄 아이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156명 12구 참사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아 총체적인 사단이 난 곳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안보 질서에 투입돼야 할 인원들을 한 사람에게 혈세가 올인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옳소. 바다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지척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면 피해 급급하며 치졸한 관료주의에 찌든 양상들을 보면서 어찌 국민들 보고 국가를 믿고 따라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태원은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유치원 영어 학원에서 할로윈 문화를 경험합니다. 주체자가 없다? 왜 그런 곳을 갔냐고 나무랍니다. 예전에 미팔군 부대들 많았고 축제 때 유독 몰리고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정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 유치를 위해 발전시킬 관광 자원입니다. 문화입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분의 자유는 뭡니까? 국민을 지키지 않을 자유인가요? 경제를 바탕낼 자유인가요? 복제입니다. 인면수심 행동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당선되고 나니 국민들 토사구팽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지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하여 책임 다 하셨습니까? 술 먹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경제, 민생 걱정, 국방안보, 대출금 이자로 잠 못 자게 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청담동. 왜 국민들이 희생양이 돼야 합니까? 진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어찌 민심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국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2022년 11월 6일 세종시민. 네, 다음으로는 세롬동에서 오신 서주영님께서 네, 자유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딸이 밥상머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희생자냐 사망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세금을 국가에다 내고 있다. 그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과 119 같은 데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 옳소. 그러더니 그 한마디 하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걷어서 낸 세금 청와대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돈 걷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청와대를 자기 자유로 국민적 합의 없이 한남동으로 옮긴다고 해놓고 변기 2천만 원, 4천만 원, 그죠? 그리고 또 청담동 룸바 새벽에 버렸습니다. 청담동 일대를 가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러는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한 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700명에서 1000명 정도 경찰이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당일날도 그 본인이 그 용산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하려고 그 이태원 그 대로 그 앞길을 그 통제를 안 했다고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그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걷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때 우리가 그 경찰로부터 우리 안전하게 해달라고 세금을 걷어주는 것이고요. 근데 뭐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고 오히려 그 뭐 경찰들을 이용해서 마약 단속한다고 그죠? 사복 경찰 입고 이런 거는 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참사라는 단어조차 쉽게 쓸 수 없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고 눈물도 메말랐고 다들 지금 이런 기분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이 세월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해라.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뭐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다음번 일을 또 기획을 할 때요. 우리는 그 했던 일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서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면에서 더 보완을 할까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세월호 그냥 세월호 담당 검사, 특별검사가 그 윤모 씨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완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으니 그 다른 이런 또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20대, 10대의 아까운 한참 예쁠 나이에 많은 청년들이 먼 길을 갔습니다. 그냥 이러한 참사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지금 주어 없습니다. 그만 내려와서 무릎 꿇고 희생된 안타까운 꽃다운 나이에 멀리 간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관심이 있으셔서 왔겠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관심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중파 뉴스를 보기 때문에 공중파 뉴스에서 그 분실물들 그죠? 주인 없는 신발들 사진조차 방송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 현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 방송국이 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죠? CNN이나 이런 방송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 방송이 돼버렸는데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 참사의 원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를 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이 사태를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잘 뭉쳐서 이 사태를 널리 알리고 바로 잡아가고요. 불꽃처럼 일어나서 횃불됐을 때 지난번 박근혜 끌어내리듯이 그죠? 그 사람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추워지고 집회에 나가는 게 좀 힘들지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막 병이 나서 저도 막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좀 힘들지만 주말만큼은 시간을 비워두시고요. 우리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역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혁명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피를 흘려야 그죠? 뭔가 이루어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홍보를 하면은요.
그 전국 그 집회 있죠? 거기에 그 세종시에도 버스가 출발하는데 한 대 이상 출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대, 세 대 이상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반드시 끌어내려서 또 한 번 역사를 한번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진동에서 오신 이동균님. 네,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진동에 살고 있는 이동균입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는 참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학적으로 제가 잠깐만 이게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의식을 잃고 그러면 무조건 되고 가슴 압박이나 뭐 에어웨이 같은 그 기도를 유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참 한심한 정부라고 나는 윤석열 정부가 느꼈어요. 119 구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이거는 이 기본 의식 자체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분명히 그 넘어져가지고 할 때는 내부 장기 파열이 됐다는 걸 누구나 다 의심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가 지금 장기가 파열됐어요. 장이 파열되고 참 희생하는 분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참 제가 참 힘들지만 그 내부 장기가 파열돼서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폐소생술하고 살아납니까? 예를 들어 심장이 약해가지고 절도가 됐다면 살아나게 수 있겠죠. 근데 정부 사는 거 뭐 했습니까?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뭡니까?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가 시간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헬기를라도 뽑아야죠. 병원으로 빨리 보내야죠. 배를 열어서 빨리 내부 장기 파열된 걸 꼬매고 피주사 주고 수혈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심폐소생술 배는 빵빵에 불러왔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배가 빵빵 올라왔겠죠. 피가 고여가지고 순식간에 피가 몰리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뭐 지금 사고산이 있다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윤석열 정부라는 게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정부가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돼가지고 국민들 다 잡아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요거 ABC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그분 돌아가신 분들은 확실하게 잘못 윤석열 정부에서 돌아가시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정부를 이러한 무능한 정부를 끌어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한 분 한 분씩 그 추모액을 작성하신 피켓들을 또 들고 계신데요. 혹시 뒤늦게 오셔서 아직 피켓을 받지 못하셨거나 리본 배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안내 테이블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저희 이웃과 함께하는 애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박현숙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박현숙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시민들과 함께 애도 모임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는데요. 저는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괜찮게 집에 잘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고 그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이제 인간의 인생인 것 같은데요. 그날을 이후로 사는 그 부모님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정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생이 엄청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 친지 약 20여 명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날 156명이 사망했으니까 곱하기 20 하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고, 또 그걸 바라본 국민들도, 우리들도 지금 많은 충격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애도 모임을 보면서 우리도 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취현희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멍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생존자 분이 트라우마 치유를 받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비로소 좀 슬픔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상가 주인이 도와주셔서 이제 압사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상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피신을 했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았대요. 다들 그렇게 바깥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괜찮은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친구들하고 와 우리 신난다 같이 놀자 이렇게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놀다가 보니까 이제 막 그 상가에서 주인이 막 뛰쳐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놀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막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혐오가 생겼다고 해요. 그 상가분들이 또 음악을 안 껐다고 또 그런 걸 또 비난하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가분들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뛰쳐나가니라고 뭐 음악을 꺼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파고들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막 함부로 비난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애도 모임은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애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 네 가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종이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 좋겠거든요. 거기 있는 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두 분이 하나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두 분이 하나 정도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나눌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침묵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한 5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서 모임을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들으면 돼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 들고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 원칙을 가지고 하고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12구 참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이 어떤지 무슨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몸의 감각은 어떤지, 이를테면 그 소식을 듣고 뭐 등골이 오싹했다거나 눈물이 났다거나 그런, 그다음에 또 마음 감정은 뭐 되게 분노감이 들었다, 아니면 서글펐다, 뭐 슬펐다, 뭐 또는 멍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음은 어떤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진정 바라는 건 뭔지,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욕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거기 안에 끼워드린 비폭력 대화 카드에 보면 우리가 감정이나 욕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이건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열면 안에 미니카드가 있거든요. 미니카드 열면 왼쪽에는 느낌말이 있고 오른쪽에는 욕구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참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고하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가치와 욕구를 어떤 부탁과 방법으로 내 삶에서 지금 실현하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평가도 하고 다음에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 순간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 혹은 평등한 사회, 모두가 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우회전할 때 초록불이 꺼지면 주행하겠다. 뭐 노란 신호등에서 멈추겠다. 아이와 계속 사랑하고 안아주는 걸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임을 하고 나니까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둠을 한 5분씩 이렇게 짝지어 보시겠어요? 네. 네, 어색해요. 네, 괜찮아요.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저도 어색합니다. 네, 5명 이렇게 그룹 하셨으면 손 좀 들어서 표시해 봐 주실래요? 네, 그룹 하신 분들. 지금 네, 하라고? 저도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네, 네. 쪼기 5분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긴 어떻게 그룹